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저는 최근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모 대형 물류 운송업체 현장에서 일하시던 중 과로로 사망하셨는데, 고인의 아들이 수개월간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특히 제 유튜버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최종 산재 승인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입장으로서 힘들게 독학해서 준비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노무사를 수임하지도 않은 채 그 어렵다는 과로사 산재 사건을 산재 승인 받아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매일 입금되는 유족연금의 그 소중함을 느껴가며 어머니가 생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버지가 과로사 하신 그 회사에서 아버지의 과로사 산재 사건에 대하여 당신의 과로사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없는데 산재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산재 승인을 취소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하는 행정소송, 다시 말해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초대형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섭외한 후 제기한 소송 내용을 확인하고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고통에 온 가족이 며칠 밤낮을 걱정으로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 잠시나마 행복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그 행복은 자칫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저는 1차적으로 유족사건 산재 승인 결정에 대한 회사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송 각하 사유로 판단해서 소송 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 회사가 제기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보면, 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그 불이익에 대한 회사 측의 그 주장은 산재 승인으로 인한 개별 요율 제도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료 인상 및 인하를 적용하는 개별요율 제도에서 사고성재해가 아닌 과로사와 같은 질병사건의 산재 승인은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아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타당하지 않는 주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으로 인한 근로감독 강화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결과를 초래하여 불이익한 사항의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주장하지만, 근로감독 강화의 그 결과가 산재 예방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긍정적 효과,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반사적 이익의 결과를 만드는 처분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회사 측의 공격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위자료와 같은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당사자 적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유가족 측에서 모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다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회사의 억측이라고 하는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회사의 소송 제기는 당사자로서 적격하지 않아서 각하된다라고 하는 각하 사유로 오히려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 설명에 따라서 이번에 연락 온 대기업 물류업체에서 제기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은 첫 번째 소송 제기에서는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유가족분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집요한 그 공격은 당사자 적격 미달로 각하된 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제를 가다듬고 이들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는 당사자 적격 여부의 심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 결과 현재 산재 승인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송무부를 통해서 유가족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집중 포화가 유가족의 집 앞마당까지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향후 법원에서 산재 승인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판결로서 결정나겠지만, 사업주의 산재 취소 소송이
이처럼 손쉽게 제기되고 당사자 적격의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등 그 갈팡질팡하는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물론 향후 법원에서 산재 승인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취소 여부는 판결로서 결정나겠지만, 사업주의 산재 취소 소송이 이처럼 손쉽게 제기되고 당사자 적격의 문제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상황에서 사업주의 산재 승인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산재 승인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그 결정, 그것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는 심사기구에서 총 7명의 위원들이 숙고한 결정에 대하여 이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그 상황으로 산재보상 처리 결과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을 유가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지금처럼 사업주의 취소소송 제기로 힘들게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아낸 유족 보상이 하루아침에 회사의 반론 제기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다면, 산재 승인 후에도 유가족들은 회사의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두고 회사의 눈치를 보고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점은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제도적인 미비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판례를 검토하면 어떤 경우는 회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에게 상담한 유가족 사건의 경우에도 1차 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했는데, 또다시 제기한 후 두 번째 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지 않고 본안 심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에서 조사하고 심리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한 행정처분인 산재 승인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회사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소제기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산재보험법상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산재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그 체면도 설 것이고,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산재 승인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권을 보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기관이라면 자신의 행정처분이 관련 법상 적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기업의 횡포와 같은 산재 승인 결정 취소소송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그 파장을 누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보험 승인 취소 소송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한번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신 유가족 사건의 경우에도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물류업체가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형 물류업체가 선임한 법무법인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그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만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수임해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어져 버린다면 과로사로 사망한 유가족들이 힘들게 산재 승인 받은 후 또다시 회사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한번 그 현황을 확인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지난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산재 승인 결정에 대하여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 결과 취소된 사례가 몇 건인지, 그리고 취소된 사례가 없다면 또한 몇 건인지, 그리고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대기업은 취소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왜 취소를 요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업주의 산재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